저는 정말 욕먹을 각오를 하고 말할게요. 돈 관리를 책을 보고 공부하진 않았거든요. 현금 빼고 모든 투자를 다 조금씩 해요. 일반 은행보다 주는 이자율이 훨씬 높았어요. 월급보다 100만 원 더 벌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로 가능해요. 미래 준비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조금 걱정되더라고요. 돈이 너무 없는데 돈을 쓰고 싶다 했을 때 많이 썼던 방법이 뭔지 알아요? 레모나들 안녕하세요, 최모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진짜 많은 레모나들이 요청을 주신 내용인데 바로 제 재테크 관련해가지고 Q&A를 좀 진행해보려고 해요. 제가 또 주얼리 사업 6년에 유튜버 5년까지 해가지고 사업만 한 11년을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유튜버도 1인 사업이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저 언니 소비원정 같은데 돈도 잘 모으는 것 같단 말이지? 아주 잘 보셨어요. 그래서 레모나들이 재테크 관련해서 궁금한 걸 제가 인스타로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 질문에 답도 드리면서 제 가치관,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레모나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자 해가지고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레모나들이랑 도란도란 얘기 나누는 게 제일 재밌어요. 일단 첫 번째로 제일 많았던 질문이 사회초년생인데 돈을 어떻게 모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사회초년생한테 추천하는 투자 저축은 무엇인가 있는데 제 편집자 친구랑 저랑 15년, 16년 지기 친구거든요. 근데 그 친구랑 저랑 초반에 돈을 모았던 방법이 있어요. 바로 저축은행에 저금을 한 건데 왜 그렇게 했냐면은 일반 은행보다 주는 이자율이 훨씬 높았어요. 이거는 사실 투자 성향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완전 안정형을 추구하는 투자 성향이거든요. 근데 딱 사회생활 처음 들어가면은 버는 월급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몇 프로를 저금해야 되냐? 이런 거를 물어보신다면 제가 확 답을 드리긴 어려워요. 왜냐면은 소비는 다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저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돈을 모아야겠다 하면은 반에서 한 6, 70%까지도 저금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쓰고 남은 걸로 저금을 해야지가 아니라 저금할 걸 빼고 남은 걸로 써야지 라는 생각으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이유가 편한데 정말 그 사회 초년생들은 이 소비 습관을 잡는 것 자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꼭 이 방법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재테크의 재자도 모르는 사람이 참고하면 좋을 책이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여러분 돈 관리를 책을 보고 공부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또 이것저것 잘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곰곰해봤더니 제가 뉴스 보는 거를 너무 좋아하고 시사 프로 같은 걸 보는 걸 좋아해요. 예전에 한참 뉴스에 빠졌을 때는 방송국별로 뉴스를 다 찾아볼 정도였거든요. 그 안에 우리 사회 돌아가는 거, 경제 상황, 제일 핫한 거, 지는 거 모든 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뭔가 현장에서 배우는 듯한 느낌으로 재테크를 배웠던 게 아닌가 싶어요. 뉴스를 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저런 거 너무 신박하다. 저기에 투자하면 미래성이 있겠는데 라는 느낌이 오거든요. 사실 그 느낌보다 정말 정해져 있는 뭐 사실이겠죠? 그래서 제가 좀 헛돈 낭비 안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유튜브 채널들을 조금 추천해드리자면 제가 슈카월드님 거 그리고 부익남님 거를 주제 맞는 거 재밌는 거는 종종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짬부님 것도 제가 너무 추천을 드리는 게 사회 초년생인데 돈 모으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필수 채널이지 않을까. 너무 좋은 정보가 많더라고요. 막 카드 같은 것도 알려주시고 좋은 적금 나오면 그때 딱 알려주시고 그래서 저는 책도 너무 좋지만 이런 뉴스나 되게 좀 신뢰성이 있는 경제 유튜버 분들을 보면서 좀 상황 파악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책은 너무 좋은데 시기가 지나면 그 책이 나한테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좀 신뢰감이 있는 경제 유튜버라고 말한 이유는 정말 이 유튜브 때문에 사기도 너무 많아지고 이상한 투자 그 권유가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잘 나눠보시는 눈도 키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창업할 때 차곡차곡 어떻게 모았는지 제가 또 액세서리 쇼핑몰 오래 했잖아요. 여기서 제 성향이 딱 나와요. 주얼리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동업을 했는데 친구랑 각자 한 1,000만 원 정도 필요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1,000만 원이 큰 돈이지만 10년 전에는 진짜 더 큰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7, 8개월인가 허리띠 졸라매고 딱 1,000만 원 모으자 하고 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내 마음에 뭔가 저는 꼭 가져야겠다 저기는 꼭 가야겠다라는 거 마음에 하나 품고 달려보시는 경험을 해보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왜냐면은 그 돈 모으는 재미를 느끼면은 그 다음 단계가 더 쉬워지거든요. 처음엔 여행이었어. 그 다음엔 차야. 그 다음엔 집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좀 방법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신용카드 추천해주세요. 언니가 쓰는 신용카드 꼭 만들어야 되는지라고 하셨는데 저는 여러분 유튜버 했을 때 초창기 한 1년까지만 해도 신용카드를 안 썼던 사람이에요. 저는 평생에 신용카드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썼냐면은 세금 같은 것도 다 신용카드로 내고 그리고 신용도가 신용카드를 안 쓰니까 잘 안 올라가지고 나중에 뭐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신용카드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쓰는 카드는 되게 자주 말씀드렸는데 아시아나 에어카드랑 그 롯데카드 중에 쓰면은 이제 비행기 마일리지가 쌓이는 그 카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카드가 지금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좀 혜택이 카드마다 다르니까 이런 건 좀 꼼꼼하게 비교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신용카드를 무조건 만들어야 되냐라고 물으신다면은 저는 신용을 올리려고 사회에 들어갔을 때부터 뭐 만드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20대 초반이나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신용카드 만드는 거 완전 비추. 내 돈이 있는 선에서 돈을 쓰는 법을 배워야지 신용카드를 갖게 되면은 정말 어릴 때부터 친구들이 할부를 막 긁는 걸 저도 눈으로 봤거든요. 저는 이 사람의 삶의 습관이 가장 무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막 너무 빠르게 신용카드를 만드는 거는 진짜 비춥니다. 그 다음에 가장 추천하는 예금 통장은 하셨는데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토스나 K뱅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어느 정도 현금을 넣어둬야 되는 일이 있으면 무조건 요 두 통장에다가 넣어두는 것 같은데 확실히 다른 은행 통장들보다 이자가 어느 정도라도 높아요. 근데 이자가 높아가지고 5천만 원 이상은 나중에 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장이 안 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그럴 확률은 되게 적고 그래도 뭐 우리가 말이지 5천 이상 넣을 정도면 또 이제 돈이 있는 거니까 좋게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불안하시면 5천까지만 넣는 것도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보험은 뭐뭐 들었나요? 펫보험 들었나요? 라고 하셨는데 이 질문이 너무 신박했어요. 왜냐면 제가 펫보험을 되게 알아보다가 안 들었거든요. 꼬물이를 키우니까 진짜 병원비가 많이 들어요. 한 번 갈 때 난리 나거든요. 근데 보장을 보니까 되는 게 어느 정도 있고 안 되는 것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보험료가 그때 5만 원, 6만 원이어서 이 돈이면은 1년에 60만 원이 넘는데 그냥 저금해서 쓰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자체 보험을 되게 많이 들어놨는데 건강보험이나 뭐 실비보험이나 연금저축보험 이런 것도 몇 개 들어놨어요. 그리고 제가 달러보험도 그 소액이지만 들어놨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또 프리랜서니까 이렇게 미래 준비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조금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저축보험 같은 것도 몇 개 들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소비 요정인데 돈을 어떻게 모으세요? 일단 저를 그냥 일반 친구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영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뭐 추천템 영상 하나를 올리잖아요. 거기에 제품이 한 7개 들어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그 7개만 쓰고 야! 이렇게 추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것저것 카테고리별로 많이 써보고 거기서 좋은 것만 골라서 레모나들한테 이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레모나들의 시간과 돈을 아껴준다는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룩북, 패션아웃 이런 거 찍으면은 겨울에는 뭐 2, 300 쓰는 거는 기본이고 영상 하나에 여름에도 아무리 못 써도 70에서 100만 원 이렇게 쓰게 되거든요. 이걸 말한 거는 우리 레모나들이 다 떠먹으라고, 다 그냥 가져가라고. 그래서 제가 광고도 하면서 그 비용 다시 컨텐츠에 투자하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라서 그런 소비로 보면 안 맞는데 제가 큰 소비들을 많이 줄인 거는 맞아요. 예전에는 막 1년에 명품 가방 몇 개씩 사고 저도 너무 막 사는 거에 미쳐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를 그걸로 채웠나 봐요. 근데 이번 연도에도 가방을 한 개, 2개 샀나 하고 정말 갖고 싶은 것만 마음에 품어놨다 사요. 원래는 빨리 갖고 싶다, 빨리 사야지 이랬는데 이제는 저거 갖고 싶다, 마음에 품어놔야지, 언제 좀 기념일 같을 때 사야지 라고 하면서 소비 습관도 많이 바꾸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돈이 너무 없는데 돈을 쓰고 싶다 했을 때 많이 썼던 방법이 뭔지 알아요? 다이소 가서 내가 진짜 왕처럼 사는 거예요. 막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느낌으로. 근데 소비하거나 쇼핑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 진짜 공감할 텐데 그걸로도 엄청 채워줘요. 진짜 못 믿겠으면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채워지는지. 그 다음에 저축형파인지 안정형인지 제 투자 성향을 물어보셨고 코인, 주식, 부동산, 현금, 자산 분배 어떻게 하시나요? 라고 했는데 저는 여러분 완전 안전하게 투자를 하는 성향이고 현금 빼고 모든 투자를 다 조금씩 해요. 분배를 되게 많이 시켜뒀어요. 그래서 코인과 주식으로 돈을 벌었냐 하면은 돈을 번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추천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정말 이거는 아무도 몰라가지고 제가 함부로 추천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근데 투자를 제가 한 방법이 있어요. 내가 투자를 해서 돈을 잃었는데도 마음이 괜찮은 이유. 사실 마음이 괜찮다기보다 약간 믿음으로 버티는 건데 저는 주식 같은 거 투자할 때는 절대 대출받아서 투자를 하지 않아요. 내가 이 돈이 몇 년 지나도 없겠다 하는 정도의 돈만 투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한테 없는 현금으로 투자를 하는 방법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발전한 거 정보 많고 너무 좋은데 막 투자 안 하면은 바보처럼 만들잖아요, 사람을. 근데 저는 한국 주식 뭐 이런 단타 이런 것보다 좀 장투, 미국 주식 이런 거를 많이 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안전한 돈으로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뭐 대출받아서 잘 될 수도 있죠. 막 코인 떡상할 수도 있지. 근데 안 됐을 때 급하자면 어떡할 건데요? 그 위험 부담이 사실 너무 커가지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레모나들한테는 정말 투자를 하려면 올바르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더 프리랜서잖아요. 일을 안 하면
무슨 빵원 벌고 많이 하면 또 많이 벌고 이러는 거라 더 신중하게 투자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저의 주식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여러분 제가 주식을 한 지 한 4년 정도 됐거든요. 저 주식 진짜 잘 모르고 그냥 뉴스만 좋아하는 사람인데 옆집 언니 느낌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제 개인 경험이에요. 제 차트 경험. 국내 주식이랑 미국 주식이 두 개가 똑같이 있어요. 근데 둘 다 떨어졌잖아요. 근데 복구하는 힘이 한국 주식이 너무 낮고 미국 주식이 정말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경제 자체가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세계 중심이 있는 데가 미국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막 떨어져도 어느 정도 다시 오르고 특히나 제가 이제 투자한 종목들이 뭐 미래산업, AI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복구하는 힘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주식은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제가 손해를 본 것도 있고 뭐 잘한 것도 있어서 말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정말 이 몇 년의 경험으로 말씀을 드릴 때 제가 하나 확신한 게 있거든요. 어정쩡하게 뭐 하나를 사느니 정말 30년, 50년 대출로 제대로 된 거 하나를 사는 게 맞구나. 그래서 저도 제 이제 경제 이런 인생의 가장 큰 투자 목적을 부동산으로 뒀고 만약에 그 뒤에 뭔가 잘 되면은 그때서야 이제 주식 배당금 같은 거 받고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이제 꿈을 펼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드머니 모으는 법. 여러분 일해서 벌어요. 그 다음에 약간 허리대 졸라매서 쓰지 마요. 그래야 모여요. 근데 더 벌고 싶다? 그런 부업이라도 하는 거예요. 진짜 저는 레모나드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에 막 릴스 같은 데 봐도 월급보다 100만 원 더 벌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로 가능해요. 제가 또 인플루언서라서 이 시장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팔로워가 진짜 막 1000명만 돼도 협찬 같은 거를 너무 쉽게 받을 수 있고 코덕들은 만약에 그렇다고 해요? 그럼 화장품 값도 아낄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 협찬을 아예 안 받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막 돈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레모나드 덕분에 내가 진짜 궁금했던 제품 사서 써보고 그대로 레모나드한테 전달해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 재테크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식사비도 아낄 수 있을 수도 있고 정말 뭐 화장품비 내가 뭐 전자 이런 거 좋으면 전자비 많은 걸 아낄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조금 더 팔로워가 붙으면 그걸로 돈도 벌 수 있고 대신에 저는 뭐든 SNS를 활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예를 들면 내가 너 사진을 잘 찍어 그러면은 아이폰 스냅 같은 거 결혼 스냅 이런 거 요새 인기 진짜 많거든요. 그런 걸 SNS에 올려서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내가 손재주가 있어 그러면 그런 거 올려가지고 직업으로 바꾸던가 그런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한계를 두지 마세요. 레모나들이 저만 봐도 알겠지만 제가 25살쯤에 사업을 하고 31살인가 그때 유튜브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누가 보면 되게 늦은 나이인데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내 마음가짐에 달려가지고 대신에 준비는 정말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잘해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월급 외에도 돈 벌 게 너무 많으니까 그냥 무조건 이제 뭐 하려면은 투자밖에 답이 없어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은 저는 정말 좋겠어요. 막 요새 강의 같은 것도 많잖아요. 그 제가 지인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저런 강의를 알려주면 어떡해? 라고 했는데 그 이제 주변에서 말해준 얘기가 강의 1000만 원짜리를 끊어놓고도 안 오고 안 듣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알려줘도 안 하는 사람이 더 많다 이거죠. 하지만 우리는 알면 할 수 있다. 그 다음은 연령대별 자산관리 팁을 알려주세요인데 여러분 저는 이제 10대 자녀를 둘 예정이거나 두신 이제 부모님들이 내 영상을 보신다면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꼭 매주 정해진 용돈을 주세요. 레모나드 제가 10대 때 저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서 우리 아빠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고 싶었겠어요. 막 돈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이제 부족함 없이 이제 키워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돈을 달라고 할 때마다 주는 거예요. 매주 줬던 게 아니라. 근데 웬걸 이 소비 습관 자체가 너무 잘못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 주어진 돈 안에서 돈을 쓰는 법을 커서 되게 많이 연습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 잡혀있으면 너무 좋으니까 정해진 용돈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받으면 정말 딱 그 안에서 사는 법을 조금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20대는 저는 정말 욕먹을 각오를 하고 말할게요. 자기 자신한테 투자를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20대 초반은. 얼굴 가꾸고 그런 것보다 뭐 여행을 가던가 뭔가 배우던가 경험하던가 제가 너무너무 후회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라서 그래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카드값 봤어. 이걸 내가 썼어? 하고 내역 보면은 거의 다 먹는 거, 뭐 술값, 유흥비 이런 게 다 20대 초반에 많단 말이에요. 어차피 어떻게든 돈은 나가니까 그 돈으로 정말 값진 거를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모든 게 때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다시 사업하라면 저는 못해요. 저는 너무 쭈구리가 돼가지고 못해요. 근데 젊을 때 그 나이에서 주는 게 있어요. 무서운 게 없고 정말 실패해도 나 어차피 그 나이니까. 그래서 경험을 진짜 많이 했으면 좋겠고 미래 계획은 20대 후반부터 세워도 늦지 않다. 정말. 그리고 30대 초반 이때부터는 정말 재테크, 돈 이런 거에 좀 나를 세워야 되는 거는 맞아요. 이때는 내 월급 이 몇 프로는 저금하고 이 몇 프로는 어디에 투자를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도 너무 좋아요. 하지만 언제나 말하지만 투자는 이제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선택하는 거다. 어디서 듣고 투자하는 것도 정말 위험하다. 그 다음에 청약통장 하시나요? 라고 했는데 저는 거의 5년째 그 청약을 넣고 있어요. 그리고 레모나드 만약에 이 청약 통장을 내가 지금 못 쓰잖아요? 그래도 그냥 해지하지 말고 쭉 쓰시면 되는 게 그거를 우리 자녀들한테도 물려줄 수 있어서 이 청약 통장이 어떻게 언제 힘을 발휘할지 몰라서 청약 통장은 그냥 적은 금액이라도 조금씩 계속 넣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거 질문 너무 웃긴 거예요. 배당주를 받으면서 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주식 자잘하게 넣은 거에서 배당금들이 나오는데 이 배당금 가지고는 생활비 하거나 그러기는 좀 어려워요. 웬만한 큰 돈을 넣어두지 않는 이상. 그래서 여기에 모든 걸 걸거나 하진 않았으면 좋겠고 대신에 내가 생각했던 어느 정도 부동산도 하나 있고 차도 있고 그 나머지 돈으로 이렇게 살고 싶어 라고 하면은 저는 너무 추천. 왜냐면 현금을 그냥 두는 거랑 주식에 넣는 거랑은 오르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큰 돈이 모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절대 실패 없다는 투자가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한 1,000만 원 모았을 때랑 3,000만 원 모았을 때 5,000만 원 모았을 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정말 제 그냥 개인적인 투자 성향으로는 제가 지금 만약에 1,000만 원이 있다면은 절대 그냥 통장에만 두진 않을 것 같고 이걸로 투자를 해야겠다 하면은 AI 산업이던가 이제 미래 산업 같은 거 금매 투자를 할 것 같아요. 투자가 언제 어떻게 꼬꾸라지고 잘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뭔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제 바이오 주식 같은 거는 위험한데 금은 이렇게 오르진 않아도 요렇게는 계속 조금씩 오르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나 같으면. 그 다음은 언니가 말하는 여기에는 제발 돈 쓰지 마. 가장 첫 번째는 허세 소비. 친구들이 다 하니까 친구들이 다 사니까 나도 사야 될 것 같고 나도 가야 될 것 같고 이런 소비 후폭풍이 되게 커요. 왜냐면 이런 소비는 금액이 높은 게 많거든요. 아예 이런 걸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지 말고 내가 정말 이 가방이 너무 갖고 싶어라는 마음이 들면 그거를 품고 그냥 그걸 위해서 한번 달려봐요. 그리고 성취하면은 진짜 기분 좋을걸요? 그 다음에는 유흥비. 이거는 사실 사람마다 기준이 좀 다르겠지만 술 좋아하는 친구들은 나중에 어느 정도 후회를 할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만 이제 먹거나 놀거나 할 수 있는데 유흥비를 너무 많이 쓰는 거는 저는 진짜 비추. 그 다음엔 얼굴 리프팅. 개인적으로는 뭐 27? 뭐 여자 사람마다 너무 다르겠지만 그 20대 초반에는 제발 얼굴 리프팅 안 했으면 좋겠어요. 30대 이후부터는 얼굴 리프팅도 하고 관리도 받고 이제 돈이 있다면 화장품도 좋은 거 바르고 하는 거 너무 필요한데 여러분 정말 그 어릴 땐 당길 것도 없고 너무 일찍부터 그런 병원 리프팅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나이 들면 더 비싼 거, 더 센 거 해야 돼요. 근데 피부가 남아 있겠냐고요. 그럼 피부가 계속 얇아진다고. 여러분 저를 활용하세요. 내가 왜 있겠어요. 진짜 제가 좋은 정보 많이 드리잖아요. 그리고 20대 친구들은 뭐 이건 발라라 이건 바르지 말라라고 많이들 말을 하는 게 경험을 해봤으니까 내가 다 겪었잖아요. 얼굴형이 첫 번째 어렸을 때는 다이어트를 조금 해보고 그 다음에 뭐 한 번씩 받는 거 괜찮아. 뭐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받는 건 괜찮아. 아니면은 집에서 디바이스 홈 디바이스 좋은 거 진짜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거 하나 사두는 것도 추천이에요. 왜냐면 리프팅이 진짜 비싸기 때문에. 그 다음 여러분 마지막 질문이에요. 결혼하고 싶은데 돈이 얼마나 들까요? 돈이 없어요 라고 하셨는데 지금 나의 상황이 이런 질문 사실 신박해서 좋았어요. 여러분 결혼식 자체가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절대 오버돼서 돈이 들지 않아요. 웬만하면 축의금으로 다 충당이 돼요. 프로포즈도 막 너무 비싼 거 안 하고 뭐 식장도 너무 비싼 거 막 스레터도 너무 비싼 거 이런 것만 안 하면은 정말 다 충당이 되고 아니면은 정말 축의금이 더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경제 상황에 맞춰서 하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둘의 마음만 확실하고 믿음 관계가 돈독하다면은 저는 결혼 빨리 하는 것도 사실 너무 추천드려요. 같이 살면은 일단 뭐 밖에서 쓰는 비용 같은 게 줄잖아요. 많은 비용이 있을 테니까 어느 정도 그런 게 주는데 여기서 이제 결혼에 들어갈 때 문제가 집이잖아요. 근데도 생활비가 주니까
계획을 하면은 정말 어떻게든 돼요. 낭비만 안 하면은 연애 때보다는 둘이 같이 모으면 훨씬 더 모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제 얘기는 아니고 주변에서 보니까 친구들이 잘 살더라고요. 근데 정말 뭔 맘인지도 알겠거든요. 뭔가 준비가 되고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아마 많이 할 것 같은데 준비될 거는 나와 상대의 마음가짐이에요. 결혼이라는 거는 정말 중요하고 나랑 둘이 하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하는 거여가지고 잘못되면 모두가 너무너무 아프고 슬프거든요. 그래서 그 둘의 책임감과 마음가짐만 있다면은 저는 경제적인 거는 어떻게든 훨씬 더 연애 때보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레모나들 제가 오랜만에 각 잡고 재테크 얘기 해본 것 같은데 좀 재밌게 보셨나요? 또 제가 좋은 정보나 레모나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영상으로 만들어서 공유할게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제가 최근 댓글에는 최대한 답글 달도록 노력할게요. 진짜 레모나들 너무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안녕.